안녕하세요. 레디우스 아트 김한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카페 보시면은 하단에 디자인 프로그램 선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있고요. 특히 이 텍스트는 전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건축 그래픽의 선택에 대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그래픽 프로그램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개념적인 이해와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벡터 프로그램이죠. 이 벡터 프로그램은 이 장점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깨끗한 선과 면을 표현한다. 두 번째, 확대와 축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 번째, 수정과 변형이 편리하다. 네 번째, 파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 다섯 번째, 깨끗한 출력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네요. 자, 이 벡터 프로그램으로서의 장점이 바로 호환성을 들을 수 있는데요. 특히 CAD와 라이노와 일러스트레이터는 호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토샵하고 호환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포토샵, 스케치업, 3D 맥스 전부 호환이 가능은 하죠. 다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곡선이나 곡면, 사실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곡면을 다루진 않겠죠. 2D 프로그램이니까 곡선을 잘 살려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느꼈던 곡선의 그런 곡률이라든지 그 부드러움의 표현을 조금은 옮겼을 때, 포토샵이나 다른 폴리곤 프로그램에 옮겼을 때 러프하게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숏컷을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될 내용들이 이 빨간색으로 써 있는 텍스트들인데, 요거는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실질적으로 가르쳐 드리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하시는데 좀 좋을 것 같고, 대략적으로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캔버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 뉴, 사이즈는 A3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A1 혹은 A0 사이즈가 필요하시면은 이 하단에다가 타이핑 치시면 되고요. 당연히 유닛은 밀리미터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좀 가로 사이즈로 해서 OK 눌러서 캔버스를 만들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줌인 줌아웃부터 배워야 될 거예요. 줌인은 Alt 키를 누르고 휠 키를 굴리시면은 돼요. 마찬가지로 아웃은 반대로 내려서 돌리면 되고요. 포토샵이랑 똑같이 컨트롤 플러스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면 축소가 됩니다. 혹은 Z가 줌인데 Z 한번 누르시면 커서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콕콕 찍으면은 줌인, 그리고 Alt 키 누르면은 마이너스로 커서가 바뀌죠. 콕콕 찍으면은 줌아웃 이렇게 되네요. 혹은 Z가 눌려 있는 상태에서 사각형 그려주시면은 그 부분이 확대가 바로 되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편한 거 손에 맞는 걸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통상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휠로 굴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화면 이동하실 때는 방금 제가 누른 것처럼 스페이스바를 계속 누르고 계시면은 손바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F키 한번 눌러볼까요? F키를 누르면은 점점 화면이 뭔가 필요 없는 것들, 화면만 딱 이렇게 캔버스만 주목하기에 딱 좋게 나머지 것들은 숨겨지거든요. 오는 한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F입니다. 단축키는. 자, 그래서 일단 뭘 만들어 봐야겠죠? 사각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컬러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를 바꾸려고 보니까 포토샵은 전경색, 배경색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는 차이가 있네요. 색상과 선, 스트로크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들 계속 배우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컬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자, 그래서 단축키가 V인데요. 선택이 이게 V고 이게 A예요. 하나는 셀렉션 툴, 하나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 뭐 그래서 단축키가 V하고 A네요. 자, V가 전체 선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V 누르고 선택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무브가 되겠죠. 꾹 눌러서 드래그로 원하시는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혹은 커서를 꼭대기 모서리에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어때요?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스케일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포토샵과 마찬가지로 쉬프트 누르고 이동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비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전을 할 때는 근처에 코너 근처에 갖다 대면은 회전이 가능하고 동시에 쉬프트를 누르시면은 45도씩 로테이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V는 전체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A는 포인트에 갖다 대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형태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다각형이고 꼭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유추가 가능하지만 추후에 이제 곡선을 조금 이따 배우면은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통상 패스를 먼저 찍습니다. 경로를 찍으면 포인트가 나와요. 자, 그래서 포인트를 선택해서 변형을 하는 편이고요. 마찬가지로 패스를 잡아서 이동을 하시면은 또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요약하면은 V는 전체 선택, A는 부분 선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무브를 하는데 Alt 키를 누르고 이동을 하면은 복사가 되네요. 그래서 컬러를 하나는 노란색, 대략 이렇게 파란색 잡고 서로 오버랩 되게 겹치게 이렇게 이동을 하면 어때요? 배열의 순서가 있네요. 그렇죠?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자, 요걸 좀 바꿔볼까요? 컨트롤 키 누르고 P 옆에 있는 대괄호, 왼쪽 대괄호를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한 칸씩 내려가고 오른쪽에 있는 대괄호를 누르면 한 칸씩 올라옵니다. 근데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다. 단박에 맨 밑으로 내리고 싶다. 그럼 컨트롤하고 쉬프트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가로키를 눌러주시면은 최하단 혹은 최상단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앞뒤로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토샵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포토샵에서는 선택하면은 객체를 선택하면은 레이어가 선택이 되죠. 근데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면 바로 그 객체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잡으면. 포토샵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대략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선택하면 바로 이렇게 객체가 선택이 돼요. 마치 스케치업이나 캐드나 그런 프로그램처럼. 지금 현재 레이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레이어 창을 이렇게 보니까 레이어 1이라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쵸? 저는 사용할 때 레이어를 추가적으로 더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레이어가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에 이 순서를 정하는데 자칫 꼬이면은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러스트레이터는 레이어 안에 레이어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어 1 안에서도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위치를 바꾸는 것은 컨트롤 키와 대괄호를 눌러서 위치를 바꿔줄 수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레이어 개념은 이해하고 계셔야 되니까 한번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Create New Layer 버튼 누르시면은 레이어 2가 만들어져 있고 레이어 1보다 위에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1에서 가장 밑에 있는 객체가 뭐죠? 지금 이 빨간색이죠? 얘를 레이어 2로 바꿔볼게요. 이 점을 파란 점을 꾹 눌러서 위로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레이어 2로 되고 선택 상자의 컬러 자체가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레이어 1은 선택하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객체만 레이어 2로 변경이 된 상태고, 자, 현재 레이어 1보다 레이어 2가 올라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배가로를 눌러도 밑으로 내릴 수 없습니다. 자, 이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이어 10개가 있고 그 안에 순서를 자유자재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뭔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이면은 레이어를 몇 개 이상, 사실 레이어를 안 만져요. 저는 추가적으로 만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숨긴다든지 할 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 개념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레이어 옆에 보면은 아트보드라고 있네요. 자, 아트보드가 뭔가 한번 볼까요? 아트보드를 추가를 해주면요. 요 A3, 요 캔버스를 추가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때에 따라서는 레포트를 쓰는 경우에는 뭐 한글로서 하는 친구도 있고 혹은 또 뭐가 있죠? 포토샵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포토샵으로 할 경우에는 장수마다 파일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10페이지가 있다. 그러면은 10개의 파일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파일 하나에다가 그룹을 껐다 켰다 하면서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럼 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무거워질 수도 있거든요. 일러 같은 경우에는 파일 하나에다가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활성화하는 거는 선택하시면 바로 여기가 뭐 굉장히 연하기는 한데 검은색 테두리가 이렇게 쳐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출력하실 때도 PDF로 출력도 하실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자, 저희는 이렇게 다각형을 한번 그려봤는데 이번에는 다른 도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폴리곤? 자,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선택하시고 처음에 드래그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콕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이즈를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물론 변의 개수도 잡아줄 수 있네요. 그렇죠? 삼각형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3 쓰면은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지겠네요. 원하고 타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하시는 사이즈가 있으면은, 그리고 그 도형의 특성에 따른 변수를 조절하고 싶으면은 콕 찍으면은 이런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그리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자, 여기 라인 세그먼트라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꾹 눌러서 위치시키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그렇죠? 다만 선을 그리니까 어때요? 여기 보니까 필에는 X, none으로 표시되어 있고 스트로크에만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렸던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하단에 보시면은 넌 요거를 앞으로 놓으신 다음에 넌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색이 빠집니다. 자, 이 노란색 이 도형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간에 껴있는 게 요건데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색이 빠져요. 반대로 선에 색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색만 존재하게 돼 있죠. 테두리가 없어집니다. 예. 이 부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선을 그리는 방법인데 여기 있는 선으로 그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펜 툴로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펜 툴 하실 때는 단축키가 P입니다.
그리고 직선을 그리실 때는 콕 찍고 다음 포인트 콕 찍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어때요? 이 경로는 보이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컬러가 들어가 있지 않죠?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V 누르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두께가 좀 얇은데 만약 선의 두께를 좀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럼 선택하시고, 항상 변형을 하시려면은 변형할 객체를 우선 선택을 하시고 스트로크에 오셔서 두께 값을 넣어 주시면은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이어그램의 꽃,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화살표를 그리는 방법. 일단 화살대가 있어야 돼요. 쉬프트를 눌러서 직선을 그려주시고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가상의 화살표, 그래서 이 두께가 얼만큼 돼야 되고 머리가 얼만큼 돼야 되는지 대략 머릿속으로 그리셔야 돼요. 저는 뭐 이 정도 우선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포인트가 9포인트, 지금 선의 두께가 9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에로우 헤드라고 있어요. 여기서 에로우 7. 이게 너무 큰데요? 그 아래 보면 바로 스케일이 있어요. 25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리시면은 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되시면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처음 화살표 그리시면 어떻게 그리시냐면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자, 위 화살표와 이 화살표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 건축 다이어그램에 쓰이는 화살표는 굉장히 강하고 볼륨감 있고 힘 있게 지시가 돼야 돼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그 힘 있는 화살표, 볼륨감 있는 화살표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냐면 비례입니다. 비례. 이 화살 촉의 날개의 폭과 그 다음에 화살대의 폭의 비례가 유사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A 누르고 부분 선택하시면은 앵커 포인트를 잡아서 길이를 조절하실 수 있는데, 바로 이 화살대의 길이와 그 다음에 이 화살표 머리의 길이, 이 비례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볼륨감 있는 화살표는 대략 이런 식으로, 이게 또 너무 1대1이면 좀 정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체크하시면은, 자, 이 화살표는 굉장히 힘이 없죠. 이 화살표는 좀 힘이 느껴지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앞으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펙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컬러는 회색 좋을 것 같아요. 회색이. 자, 중간 톤으로. 그 다음에 선은 넌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V 누르시고 이펙트 가시면 3D 익스트루드 앤 베벨이라고 있네요. 그렇죠? 이펙트의 3D. 그래서 프리뷰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오빗으로 돌리면은 회전도 가능합니다. 또한 서피스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하고요. 뭐 캡도 있고, 그렇죠? 예, 퍼스펙티브. 요거는 뭐죠? 소점 같은 거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까 그린 화살표를 가지고 회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이 아이소메트릭 같은 거 디자인을 하실 때 여러분들 그 화살표가 이 곡선인 경우에 화살 머리와 이 곡선의 흐름이 굉장히 일관되게 잘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혹은 본인이 포토샵에서 만들고 컨트롤 T에서 쭈그러뜨리는데 형태가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화살표를 그리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이펙트 3D 로테이트라고 있네요. 프리뷰 버튼을 누르시고 회전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원하시는 뷰포트로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퍼스펙티브 기능이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다가 여기 수정을 하고 싶어요, 이 뷰포트를. 자, 그러면은 항상 수정할 때는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지금 그 키가 없는 것 같은데 윈도우에 어피어런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상 객체에 들어갔던 효과들을 전부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하단에 지금 3D 로테이트라고 있죠. 이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다시 뷰포트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익스트루드도 마찬가지예요. 뎁스라든지 혹은 오빗이라든지 그런 걸 바꾸실 때 어피어런스, 또 버전이 한글판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모양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 수정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다각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다각형에서 여기서 만약에 필렛 값을 주고 싶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것도 선택하시고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라운드 코너, 그리고 프리뷰 버튼을 껐다 켰다 하시면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원하시는 수치 넣으시고 프리뷰 됐죠? 나 이 만약 마음에 안 들어, 이 각도가,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어피어런스에서 라운드 코너 더블 클릭, 원하시는 수치, 프리뷰 버튼 껐다 켰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형뿐만 아니라 펜툴로 그렸던 직선을, 삐죽삐죽한 직선을 선택하시고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라운드 코너, 이런 식으로 정확한 필렛 값에 의한 곡선을 그려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머리를 추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곡선을 한번 드로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거 한번 따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펜툴이에요, 곡선을 그릴 때는. 그래서 P 누르시고 콕 찍고 두 번째 포인트에서 드래그를 하셔야 돼요. 꾹 눌러요. 그럼 핸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부드러운 곡선을 이렇게 한번 디자인 한번 해봤고요. V 전체 선택, 그리고 곡률을 변경할 때는 A 누르시고 패스 경로 잡히면 바로 콕 찍으면 포인트의 위치가 나와요. 그래서 해당되는 포인트 찍으시면은 핸들 수정해 주시면은 곡률 수정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저는 곡선을 이렇게 부드럽게, 사실 이 형태 아무것도 아니지만 처음에 핸들 작업을 많이 안 해보시면 원하시는 형태 바로 그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 선택 V 하시고 Alt 키를 누르신 다음에 복사죠. Shift를 동시에 누를게요. 그러면은 직선으로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복사하고 놓으신 다음에 Ctrl D를 연속해로 누르시면 이렇게 옵셋이 됩니다. 몇 개만 이렇게 곡선을
복사를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선 잡고, 자, 이 선을 점선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스트로크에서 대시드 라인 체크입니다. 그러면은 대시의 간격 포인트 나오면은 그 간격대로 점선이 디자인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저 나름대로 두께를 두껍게 줬습니다. 네 번째는 두께도 다르지만 대시의 간격도 아까와는 좀 다르게, 혹시라도 이렇게 하시다가 여기 막 이렇게 컬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언제냐면 선만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면에 컬러가 들어가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때는 선택하시고 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점선인데 이번에는 좀 길게 갈까요? 네, 약간 스티치, 재봉선 뭐 이런 느낌 나는데, 자, 저는 지금 선은 형상이 같은 선들을 복사를 했는데 느낌이 좀 다르죠? 어떤 차이를 준 거죠? 바로 선의 두께와 그 다음에 대시의 간격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 그 다음 눈에 띄는 것, 그 다음 띄는 것,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위계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차이로 인해서 바로 선 두께와 점선의 대시. 자, 여기서 이 베리에이션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요소 하나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하나 남겨놓는데 이게 뭘까요? 바로 컬러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이런 차이를 둘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바로 곧 있으면 배울 대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먼저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고 인식되어야 되는 타겟이 있을 거예요. 뭐 대지 경계선이라든지 혹은 건물의 외곽선이라든지, 그 위계에 따라서 이런 다양성, 선의 두께와 점선의 간격과 컬러의 차이를 두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이어그램을 굉장히 단순하게도 그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디자인되어 보이고 혹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보이려면은 이러한 차이를 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단순히 곡선 하나만 그렸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6개의 라인을 복사를 하고 점선과 이런 컬러와 대시의 간격,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거든요. 자,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차이를 조금 분명하게, 이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애매하게 두면은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심플하지만 확실하게 그 차이를 두어서 위계 차이를 줄 수가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컬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컬러에 대해서, 자, 아트보드를 하나 더 만들고요. 사각형 그리고 스왑, 요 버튼을 누르면은 색과 선의 위치가 바뀝니다. 자, 저는 오렌지색을 넣고 싶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온리 웹 컬러, 요걸로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원하시는 컬러를 잡아줄 수 있죠. 자, 이번에는 하늘색. 자, 이번에는 이 오렌지라고 얘기했는데 오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오렌지색, 노란색, 보라색, 마젠타 정도. 자, 이렇게 네 가지 컬러를 골랐는데, 자, 어때요? 컬러가
쓰임이 뭔가 통일성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색상만 다르고 채도와 명도가 같은 조건이면은 훨씬 더 색상만 다르기 때문에 그 통일성과 일관성이 느껴질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컬러를 쓴다 라고 하면 스와치를 쓰시는 게 좋아요. 화면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스와치,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원하는 컬러를 이런 식으로 골라서 쓰시면은 훨씬 더 컬러에 있어서의 통일성을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색상 자체가 국한되어 있죠. 옆에 버튼을, 조그만 버튼을 누르시면 오픈 스와치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컬러북. 예, 그래서 제조사와 코티드하고 언코티드는 뭐 출력물이 코팅기냐, 그리고 뭐 무광택이냐 뭐 이런 건데 그렇게 큰 차이를 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파스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컬러, 이번에는 요거 정렬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색상에 대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공동 작업하실 수도 있어요. 팀플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색상 같은 경우도 미리 이렇게 차트를 만드신 다음에 같이 공유해서 이 색상 안에서 쓰자. 타이포도 마찬가지예요. 텍스트도 크기라든지 스타일, 그 다음에 굵기 뭐 이런 것들 패밀리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미리 정해 놓으시면은 훨씬 더 작업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아웃풋도 훨씬 퀄리티 있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색상 말고 해치, 패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픈 스와치 라이브러리에 패턴이라고 있네요. 베이직 그래픽 닷 있네요. 점. 그래서 선택하시고 점을 찍어주시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혹은 텍스처, 잘 안 보이는데 라지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한 패턴들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 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스케일을 바꾸고 싶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트랜스폼, 스케일이 있네요. 자, 우리는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오브젝트의 크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패턴의 크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끄고, 오브젝트는 끕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하시는 사이즈, 예를 들어서 좀 더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한 20%, 그리고 프리뷰 버튼 껐다 켰다. 너무 작네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 조절을 하시면 되고, 혹은 패턴 자체가 회전됐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우클릭, 트랜스폼, 로테이트, 원하시는 각도 체크, 프리뷰 버튼 껐다 켰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질문이 나온다면 점, 컬러를 바꾸고 싶다.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점의 컬러를 바꾸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체크하셔야 될 게 바로 그룹입니다. 그룹은 단축키가 컨트롤 G예요.
자, 요거는 저희가 배웠고요. 그룹 여기 있죠? 컨트롤 G, 그룹 해제가 컨트롤 Shift G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각형들을 전부 잡고 컨트롤 G를 누르면은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면 같이 움직이죠. 푸는 거는 컨트롤 Shift G. 다만 컨트롤 G를 했을 경우에, 그렇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오픈이 돼요. 잠시. 그리고 캔버스라든지 뭐 바깥에 다시 더블 클릭 누르시면 어떻게 돼? 클로즈. 닫힙니다. 그렇죠? 예. 더블 클릭 하시면 오픈이 되고 잠기고 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룹을 아셔야 되는 게, 만약에 원하는 패턴이 이렇게 있어요. 컬러를 바꾸고자 하는, 드래그해서 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니까 얘가 그룹으로 현재 묶여 있거든요. 푸는 게 뭐였죠? 컨트롤 쉬프트 G. 그렇죠? 그래서 원을 잡으시고, 복수 선택은 쉬프트입니다. 복수 선택 쉬프트. 만약에 빼고 싶다 그러면은 뭐 쉬프트 아니면 컨트롤이겠죠. 그래서 잡으시고 컬러를 원하시는 컬러 바꿔 주신 다음에, 가상에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사실 사각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크롭이 되면서 패턴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컬러 바꾸신 다음에는 콕콕 찍어서 바꾸신 다음에는 드래그 컨트롤 G로 그룹을 한번 묶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얘를 안에 쏙 다시 갖다 넣으면 패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원하시는 객체 선택, 패턴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아까 단축키 보니까 좀 몇 개가 저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게 좀 남았는데, 이 빨간 부분 컨트롤 E가 잠극이네요. 그리고 언락 오리 컨트롤 Alt E, 그 다음에 숨기는 거 컨트롤 3, 쇼 오리 컨트롤 Alt 3. 요거 정도만 더 아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잠그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선택하고 컨트롤 숫자 2 하면은 어때요? 선택 안 되네요. 얘도 컨트롤 2 하면은 잠겨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으면은 잠긴 거는 이동되지 않죠. 그렇죠? 푼다, 다 푼다 그러면은 컨트롤 Alt E 누르면 이제 풀립니다. 네, 이 잠그는 기능을 이렇게 오브젝트가 많을 때도 쓰지만, 어떤 이미지를 내가 라인을 딸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잠그기 위해서, 이미지 같은 걸 잠그기 위해서 컨트롤 E 활용한다는 거.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혹시라도 이해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미지를 하나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요거를 어유 엄청 크네요. 이렇게 불렀는데, 자, 이미지를 불러와서 보니까,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게 있어서 잠시만. 스와치. 그렇죠? 이미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것도 이미지를 컨트롤 O 눌러서 오픈을 하잖아요. 그럼 스와치의 기본 컬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N 해서 새로운 캔버스를 열면은 기본적으로 스와치의 컬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컨트롤 O에서 이미지를 바로 열어버리면은 스와치의 컬러가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난 그렇지만 기본 컬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컨트롤 C에서 일로 가져가서 컨트롤 V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사각형 영역을 좀 따고 싶어요. 물론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깨우치고 이해하시겠지만, 일러스트는 노가다 작업이 굉장히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선택하고
컨트롤 E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라인 그리는 뭐였죠? P 펜툴로 콕콕 찍어서 이렇게 영역을 대략 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잘 안 보여. 얘가 뭐 오브젝트에 따라서 오파시티를 주고 싶어. 그러면 푸는 게 컨트롤 알트 E였죠. 자, 선택하시면 상단에 오파시티가 있습니다. 자, 잠그는 거 컨트롤 E.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파시티 그래서 수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다만 제가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보다 경험을 좀 더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는 오파시티를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오파시티를. 왜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되게 밝은 컬러를 원해요. 파스텔 톤을. 그러면은 저는 아예 색상을 고르는데 밝은 톤을 잡아주지. 왜냐면은 이게 컬러는 얘는 100%거든요. 얘는 지금 오파시티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사실은 일러에서는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 특히 포토샵 같은 경우에 스포이드로 찍으면은 찍는 곳마다 색상 자체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밝은 톤이 필요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파스텔에서 컬러를 고르시든지, 아니면 여기 상태에서 직접 100%로 컬러를 넣어주시는 게,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그라디언트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 뭐 사각형이 줘볼까요? 크게. 뭐 이 부분들은, 이런 요소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앞으로 진행될 강좌를 차근히 따라오시면은 거기서 또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안 가져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라디언트를 넣기 위해서는 그라디언트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그라디언트가 있지만 툴바에도 지금 그라디언트 툴이 있네요. 그렇죠? 최초에 그라디언트 넣으실 때는 항상 오브젝트 선택하고 여기를 콕 한번 찍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컬러를 다 바꾸는 거예요. 타입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방향. 그라디언트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컬러 한번 바꿔볼까요? 더블 클릭하시면은 스와치가 뜨고 원하시는 색상, 그리고 컬러를 추가하고 싶다 넣고 더블 클릭,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그라디언트 디자인 하실 때도 단일 컬러에서 화이트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색의 연속성을 생각하셔서 넣어주시면 훨씬 더 화려하고 예쁜 컬러를 잡아주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포인트예요. 색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죠. 이것도 나중에 한번 체크하시고 디자인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 기능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지 않죠. 사실 제가 가르쳐 드렸던 부분 대략 요약해 드리면, V 전체 선택, A 부분 선택, 그리고 필하고 스트로크가 있다는 거, 선두께를 조절한다는 거, 화살표를 넣는다는 거, 패턴을 넣는다는 거, 컬러를 넣을 때는 되도록이면 오파시티는 쓰지 않되 스와치를 활용한다는 거,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4개의 아트보드가 있는데 한번 익스포트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파일, 익스포트. 가령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장의 아트보드를 만드신 다음에 JPG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항상 JPG로 빼실 때는 유즈 아트보드를 이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크롭돼서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객체만 크롭이 돼서 출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JPG
use artboard 요걸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장 OK 누르시면은 볼까요? 순차적으로 다시 01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패널 A1 사이즈를 한다 그럼 A1 하시고 JPG로 빼실 때는 아트보드 유즈 아트보드 체크하시고 익스포트 시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작업을 하실 때는 중간중간에 항상 컨트롤 S를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포토샵은 오토세이브 기능이 최근에 버전이 업되면서 되는데 아직까지 일러는 오토세이브 기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까먹지 마시고 컨트롤 S를 중간중간에 눌러주시라는 거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 강좌 오늘 1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